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기 자신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의 어조와 단어를 살펴보면 평소 내 마음의 습관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몸을 떠올릴 때도 특정 이미지 혹은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데 이를 의식적으로 들여다본다면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은연중에 불안과 두려움을 키우고 자유로운 움직임에 제약을 느끼게 하며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혀버립니다. 몸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강한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깊이 이해하고 바르게 인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들이 더 따뜻해진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내가 타인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를 훈련하는 것만으로 지금보다 더 젊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포혁명입니다. 지은이 에릭 프랭클린, 펴낸 곳은 인플루엔셜입니다. 이 책은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심상을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움직임 교육자로서 30년 이상 활동해온 세계적인 운동과학자인데요. 건강 분야에서 활용되어 오던 심상기법을 세포 단위까지 과감하게 끌어내려 세포 심상훈련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상이란 무엇인가? 생각과 심상, 신체는 상호작용한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되고 우리의 상상은 우리의 신체 상태를 반영한다.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즉, 머릿속에서 떠올린 이미지와 단어를 몸이 표현하면 마음은 이러한 몸의 자세, 움직임, 긴장 수준에 적응한다. 가령 심상훈련을 받은 허들 선수는 빠르고 우아하게 허들을 뛰어넘어 결승선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시각화할 수 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는 힘들이지 않고 달리는 느낌인 몰입의 감각을 갖기 위해 심상을 활용한다. 여기에서 달리는 경험은 명상이자 몸속 세포에 대한 일종의 기도다. 현대 과학은 성공한 운동선수들의 최고의 정신적 기술이 심상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입증해왔다. 긍정적인 심상훈련을 잘 활용하면 성취지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반면 부정적인 심상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구부정하고 낮은 어조의 자세는 구부정하고 낮은 어조의 사고를 불러온다. 많은 사람이 과체중이나 저체중, 피부 노화, 근력 저하, 주름, 탈모 등을 고민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사고가 자신도 모르게 그 고민거리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 심각성은 부정적인 사고를 얼마나 깊이, 오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부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다. 가령 복부에 탄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역효과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복부에 탄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집착하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심상이 고착화되어 결과적으로 복부 탄력이 더 떨어진다. 이러한 마음속 이미지는 세포에 신호를 전달한다. 누군가는 부정적인 생각이 되레 동기부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게 만든다. 하지만 대개의 불안감은 부정적 마음 훈련을 강하게 부추긴다.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일을 뚜렷하게 시각화한다.
효과적인 마음 훈련의 토대는 명확한 긍정적 이미지, 신체적 감각, 감정적 강화로 구성되는데 이 모든 요소는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요소들을 잘 활용해 긍정적 감정과 결부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피부세포가 깨끗하고 자유롭고 단단하고 탄력 있는 상태라고 시각화해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실습을 거듭하다 보면 신체적 감각을 통해 심상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모든 배움이 그렇듯 심상을 활용하는 것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몸이 편한 상태를 도모하는 심상의 역할은 체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심상의 작용을 통한 육체적 웰빙은 체화로 나타난다. 체화란 몸으로 느끼는 깨달음으로 몸의 움직임에 동반되는 기분 좋은 감각의 향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시각을 넘어 몸의 감각으로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운동 감각적 이미지라고 한다. 이는 이성적 이해가 아닌 감각적인 알미다. 다르게 설명하면 체화는 내 몸이 나와 직접 소통하며 최상의 기능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다. 육체적 통찰이 없는 단순한 정신적 깨달음은 체화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엄밀히 체화는 아니다. 체화는 종종 시각적이고 운동 감각적인 매우 선명한 이미지로 비유할 수 있다. 심상이 불러일으키는 신체적 감각을 경험하고 나면 이전에 알고 있던 이미지 활용의 이점이 단지 이성적인 지식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된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세포 심상 훈련. 세포 호흡 상상하기. 세포 호흡은 해부학적 이미지로서 생물학적으로는 정확하지만 다른 어떤 것에 비유해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세포 호흡을 상상하기에 앞서 폐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을 시각화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폐를 둘러싼 모세혈관과 폐 속 공기 사이의 얇은 막을 떠올려 보라. 이 막을 통과하며 폐 속의 산소가 혈관으로 흐르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런 다음 이 이미지를 세포로 전환한다. 차이는 우리 몸의 폐는 2개이지만 세포는 수조개라는 점이다. 혹은 폐 속의 작은 공기주머니인 폐포를 통해 공기가 드나드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폐포는 폐에 비해 그 크기가 무척 작으므로 세포의 비유에 상상하기에 더 적합하다. 세포를 시각화하고 세포가 숨쉬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포들은 실제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와 활성산소를 배출한다. 만약 체내 이산화탄소와 활성산소의 부정적인 느낌을 피하고 싶다면 단순히 호흡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세포 하나가 숨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 세포 집단이 호흡하는 것을 떠올려보고 그런 다음 얼굴이나 팔 등 신체의 한 부위의 세포가 호흡하는 것을 상상해 본 후 더 나아가 몸 전체의 세포가 숨을 쉬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세포의 재채기. 스트레스, 두려움, 불안,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세포의 독이 된다. 세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독소를 재채기를 통해 말끔히 제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우리가 세포를 소중하게 여기면 세포와 함께 호흡하게 되고 세포 또한 건강한 반응으로 고마움을 표현할 것이다. 세포가 우리와의 소통을 고맙게 여긴다고 상상해 보자. 오랜 고통에서 세포 해방시키기. 때로는 오랜 고통의 패턴이 세포에 고착되기도 한다. 방어적인 사고방식이나 과거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세포가 여전히 긴장 상태일 수 있다. 그럴 땐 세포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신을 상상해보라. 이제 다 괜찮아. 긴장을 풀어도 괜찮아. 다시 깊게 호흡해보자. 긴장을 풀고 행복해지렴.
마음속으로 확실히 말하고 나면 그 즉시 호흡이 보다 더 깊어질 것이다. 혹여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체 부위가 있다면 마음의 눈이나 느낌의 형태로 그곳에 가서 세포들이 왜 숨을 쉬지 않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어보라. 어쩌면 지저분하고 먼지가 수북한 세포의 이미지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 세포들이 맑은 물에 말끔히 씻겨 다시 깨끗해지고 순수해진다고 상상해보자. 스펀지와 해파리. 자신이 커다란 스펀지라고 상상해보자. 이 스펀지는 단체로 기능을 수행하고 한 몸처럼 호흡하는 세포들의 집합체다. 세포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모든 곳에서 물을 흡수하고 다시 몸 밖으로 내보낸다. 몇 차례 호흡하면서 마치 스펀지가 된 것처럼 몸에 있는 모든 모공을 통해 숨을 쉰다고 상상해보자. 이번에는 자신이 아름다운 해파리라고 생각해보자. 해파리는 비교적 유사한 세포들의 집합체로서 물속에서 쉽게 떠다니고 자유롭게 유영하는 동물이다. 우리 몸에도 이처럼 액체에 떠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뇌와 척수다. 즉, 우리가 생각과 심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신체적 영역이 실제로 둥둥 떠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생각을 좀 더 가볍게 해주기를 바란다. 온몸으로 호흡하기. 매트나 카펫을 깔고 바닥에 누워 편한 자세를 취하라. 원한다면 무릎 아래나 팔꿈치 아래에 푹신한 베개를 놓아도 좋다.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집중을 방해하는 소음이 없도록 휴대폰은 꺼두어라. 먼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호흡에 의한 몸의 움직임을 관찰해보라. 대부분 가슴과 배에서 움직임이 느껴질 것이다. 탄력적으로 확장되는 폐의 유연성과 흉곽의 이완된 움직임을 상상해보라. 호흡을 계속하다 보면 등, 어깨, 골반 기저부 등 다른 부위도 호흡에 관여하는 느낌이 들 것이다. 호흡의 감각을 몸 전체로 확장시켜 상체, 몸통, 골반, 다리, 팔, 발, 손 등으로 숨쉬는 것을 느껴보라. 곧이어 전신이 미묘하고 부드럽게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몇 분간 숨을 쉬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라. 몸속 깊숙이 세포 한가운데로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자. 세포의 중심부에서 호흡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떠올려보라. 이 지점에서 세포액과 세포막, 그리고 몸을 통해 호흡이 바깥쪽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호흡은 부드러운 느낌으로 몸을 감싸는 기분 좋은 물결과 같다. 숨을 내쉬면서 세포가 부드럽게 수축하듯이 이완된다. 피부 탄력을 높이는 콜라겐 피트니스. 팔을 위로 그리고 옆으로 스트레칭을 하듯 뻗어보자. 이때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려라. 이 스트레칭 덕분에 몸속에 수많은 탄성섬유가 늘어나고 세포들이 영양분을 끌어당겨 신선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합성하는 모습을 시각화해보라. 또한 움직임으로 인해 피부도 깨끗하게 정화되는 모습을 함께 시각화해보자. 몸을 여러 방향으로 탄력 있게 스트레칭해보고 몸 전체가 정화되고 활력을 되찾는 것을 상상해보라. 이제 얼굴을 움직이며 얼굴에서 탄성을 느껴볼 차례다.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풀어주면서 얼굴이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는 것을 느껴보라. 얼굴 피부의 탄성에 대한 감각이 잘 느껴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보자. 가능하다면 방 안이나 야외에서 산책하듯 걸어보라. 나의 움직임에 피부가 반응하는 모습을 느껴보고 근육과 결합 조직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상상해보라. 실제로 뼈도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뼈들도 탄력적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다음 실습은 바로 선 자세에서 수행한다. 발을 골반 너비로 평행하게 벌린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등의 위쪽, 등의 중간 부분, 허리 아래쪽까지 순서대로 척추를 천천히 앞으로 구부린다. 이때 한 번에 하나의 척추뼈가 순차적으로 앞으로 굽혀진다고 상상해보라. 그와 동시에 중력이 머리와 상체를 바닥 쪽으로 당기는 것을 느껴보라. 등이 스트레칭되어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 단백질들은 자신의 탄성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이 탄력적인 조직에 의해 등이 점점 더 지지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여기에는 물론 근육도 협조하지만 이 작업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은 결합 조직에 맡겨두자. 이제 굽혔던 몸통을 일으킬 차례다. 먼저 골반을 세운 다음 허리부터 중간 등, 위쪽 등의 순서로 천천히 일으키며 척추를 바로 세운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의 탄성이 몸을 당겨 올리며 세워준다고 상상해보라. 마지막으로 바로 세워진 척추 위에 머리가 올려지며 완전히 균형을 잡는다. 얼굴을 위한 명상. 얼굴을 이루는 다양한 조직층을 상상해보자. 먼저 표피라고 불리는 최상층에는 촘촘하게 정렬된 세포들이 방수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그 아래층에는 상당히 질긴 결합 조직과 땀샘, 모낭이 있는 진피가 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피하층은 느슨한 결합 조직인 표층 근막과 얇은 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층 근막은 얼굴의 다양한 움직임에 능숙하게 적응한다. 마지막으로 근육에 도달하게 되는데 근육은 근회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유형의 결합 조직에 둘러싸여 있다. 이 모든 층이 서로에게 부드럽게 기대어 편안히 쉬고 있는 것을 느껴보라. 근육이 위의 조직들을 지탱하고 진피가 표피를 지탱하는 것을 느껴보라. 숨을 들이쉬며 호흡이 모든 층을 통과해 이동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숨을 내쉬며 호흡이 모든 층을 깨끗하고 맑게 정화한다고 떠올려보라. 다시 숨을 들이쉬며 들숨이 피부의 모든 층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을 그려보라. 숨을 내쉬며 각 층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편안하게 이완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 심상을 마음에 담아두고 호흡을 몇 번 더 반복해보라. 안면 근육과 우리의 감정 상태는 자율신경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긴장을 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그 상태가 얼굴에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얼굴의 긴장을 풀면 신경계 전체의 재생효과가 나타난다. 세포에 해로운 것들 제거하기. 우선 세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결국 가공되지 않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마시며 활동하는 것, 충분한 운동을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에 12분 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은 고강도 운동과 짧은 휴식을 번갈아 수행하는 운동 방식이다. 부정적인 이미지나 부정적인 셀프토크 같이 스트레스를 높이는 심리적 활동은 세포에 해롭다. 하지만 그 영향이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세포의 안녕은 결국 신체적 정신적 습관에 달렸다. 기분이 썩 좋지 않거나 몸이 뻣뻣하고 피곤하게 느껴지더라도 나는 숨을 쉴 때마다 점점 더 좋은 느낌으로 채워진다 라고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가? 기분이 무척 언짢은데도 나는 기분이 좋아 라고 억지로 말하지는 않도록 주의하라.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어깨에서 좀 더 이완된 느낌이 드네. 호흡도 조금씩 깊어지는 것 같아. 이제 유전자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한다. 세포를 정화하고 튼튼하게 하며 동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을 상상해 볼 것이다.
이 실습을 통해 세포 깊은 곳에 건강을 심어줄 수 있다.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이 모두 제거되어 세포의 내부가 깨끗하게 빛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세포는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반짝인다. 한층 더 건강해진 세포가 발그레한 얼굴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노화 지연을 위한 세포 호흡법. 노화가 진행되면 조직들은 점점 더 탈수된다. 태어났을 때 90%였던 체내 수분 함량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최대 30%가량이 손실된다. 노화는 건조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체내 수분 감소의 결과 중 하나는 수분으로 채워진 세포 사이의 기질이 얇아지면서 조직이 느슨해지는 것이다. 이때 조직들은 서로 엉겨붙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근막의 서로 다른 층들이 서로 엉겨붙기 시작하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조직은 늘어지게 된다. 세포 사이의 영역인 기질이 콜라겐, 엘라스틴, 체액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속에 충분한 수분을 시각화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 몸을 움직일 때 기질이 수분으로 차오르는 것을 시각화해보라. 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마신 물이 세포 사이의 탄력과 미끄러짐을 개선해준다고 생각해보라. 세포 단위의 알아차림으로 내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실천하셔서 일상의 자세와 움직임이 편안하게 개선되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몸도 더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세포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